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 콕백.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요 교통 환경이 좋지 않은 농촌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행복 콜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야광조끼를 나눠주는 지역도 등장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네. 농촌 지역 밤에 정말 어둡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도시보다 더 빨리 밤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강원 원주 지역 농축협이 야광조끼 1000벌을 고령 농민들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다가오는 차량에 좀 빠르게 대처하기가 네. 쉽지 않은데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행복버스, 행복택시도 일부 지역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짝반짝 야광조끼도 교통사고율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좀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야광조끼가요. 보호 기능뿐만 아니라 네. 패션의 기능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르신들 좀 많이 착용하셔도 좋을 것 중요하죠. 같고요. 네. 특히 아주 어둡지 않은 새벽이나 초저녁에 오히려 사고율이 높다고 합니다. 잘 챙겨서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대파와 살구 그리고 풋고추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양념 채소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방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과일 848톤, 과일과채 2299톤, 일반 채소 5163톤 반입됐습니다. 총 8310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235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늘 68.5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76.8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8.2톤 정도 줄었습니다. 햇마늘 난지 3kg 상품 기준 평균가 9,252원입니다. 최고가 12,800원이고요. 최저가는 8,600원을 기록했네요. 네, 어제 8,823원이었는데 오늘 시세는 더 올랐습니다. 9,00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어제보다 420원 더 상승하면서 9,252원의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 8일이 가장 낮은 가격 7,875원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래프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9,252원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양파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품목이기도 하죠. 1,338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025톤 들어왔었는데 어제보다 313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양파 12kg 상품 기준 평균가 4,750원입니다. 최고가 5,000원, 최저가는 4,5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어제 4,897원, 오늘은 4,750원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또 떨어졌습니다. 147원 하락했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죠. 이 가격이 계속해서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8일 가격 5,233원으로 이 일주일간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양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6월 12일 4,666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소폭 상승하는 듯 싶었는데 오늘 다시 떨어지면서 4,75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평군이 5,3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는 나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4,43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바로 대파입니다. 대파 상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 반입량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네, 파 283.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99.4톤 반입이 됐었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5.7톤 정도 더 줄었습니다. 대파 1kg 특품 기준 평균가 1,564원입니다. 최고가 1,740원, 최저가는 1,4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1,666원이었고 오늘은 1,564원이네요. 시세는 더 떨어졌습니다. 102원 하락했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상황입니다. 1kg 특품 기준이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6월 8일 2,170원이고 좀 시세가 소폭 하락하다가 6월 11일 때 반짝 다시 좀 상승하는 듯 싶었는데 11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가격은 더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740원입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조금 지난해와 다른 상황이 있다면 지금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하락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월 30일 때가 올해 중에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 이 작년 같은 경우는 5월 30일이 또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세까지 확인해 보면요. 간격은 조금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고양시가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네요. 가격 확인해 보면 1,75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완주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33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쪽파도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64,446원입니다. 최고가 72,000원, 최저가는 6만 원에 형성이 됐고요. 네, 어제 67,723원이었습니다. 오늘은 64,000원대네요. 등락과 비교해보면 어제보다 3,277원 하락했습니다. 네, 쪽파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 6월 8일 79,878원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하락했다, 상승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반복을 했고요. 이 기간 중에서는 12일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65,559원을 기록했고 어제 다시 좀 오르는 듯 싶었는데 오늘 또 빠졌죠. 64,000원대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또 보겠습니다. 예산군이 77,0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당진군이 가장 높았네요. 72,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파도 보겠습니다. 2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124,46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35,000원, 최저가는 117,500원에 거래됐네요. 네, 어제 가격은 103,842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평균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124,468원으로 어제와 비교했을 때 26,626원 더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또 봐야겠죠. 6월 8일이 가장 낮았네요. 73,338원을 기록했고요. 이 이후에 상승하면서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12, 13일 어제까지 조금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후로 다시 반등하면서 오늘은 124,46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파주시가 최고가와 평균가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138,500원이고요. 평균가는 133,32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대파 경매 상황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각종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요. 지금 이 시기에 반입량이 가장 좀 늘어나는
작물들이 쌓여 있는 곳에 지금 서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한켠에는요 지금 뭐 오이부터 시작해서 가지, 호박 지금 이 시기에 지금 가장 반입량이 늘어나는 그런 좀 채소들을 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요 가락동에서 살펴볼 채소는요 대한민국 대표 채소죠. 이 대파에 대한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경매사님 나오셨을 때 날이 더워서일까요? 좀 힘이 많이 없으셨어요. 목소리도 좀 많이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오늘은 좀 경매사님 기운을 먼저 좀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멋지게 불러볼까요? 잘생긴 경매사님 나와주세요. 네, 잘생긴 반갑습니다. 이분이 아니신데? 예, 맞습니다. 잘생긴 경매사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아니 경매사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너무 목소리도 힘이 없어서 제가 걱정했는데요. 예, 오늘은 좀 어떻게 좀 기운 좀 나세요? 야, 기운은 나는데 시세가 떨어져 걱정입니다. 아이고 시작부터 시세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자, 사실요 제가 지금 계속 가락동에서 금요일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뭐 양이 많이 좀 늘어났는데 했는데 와 아니에요. 확실히 어제보다 반입량들이 전반적인 모든 채소들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금요일장이 예전에 비해가지고 주 5일째 되면서 목요일장이 주종을 이루는 시절 금요일 되면은 추가 발주나 여러 가지로 물량들이 산지에서도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장세가 금요일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도 좀 꽤 많은 양들이 지금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도매인들 자체도 일단 주말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판매가 되지 않으면 재고에 대한 부담을 좀 떠안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좀 소극적으로 구매를 하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 경매가 사실 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도 같은데요. 네, 오늘 경매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뭐 시세가 어제 그저께부터 시세 계속적으로 하락처럼 되면서 주변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 장세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 말 그대로 뭐 경매 분위기는 우리 좀 도매인들이 서로 좀 사겠다라는 이런 좀 모습을 좀 보여야만이 좀 신나게 경매가 될 텐데 여전히 좀 대파의 경매 분위기는 썩 좋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양을 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나요? 현재 반입량은 약 250톤 정도 시장 전체로 반입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 보통 20-30톤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자, 뭐 지금 시세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전반적으로 오늘 시세가 궁금해지는 게 일단은 오늘 금요일 날 양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에 따른 좀 시세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입량은 줄어들어서나 전일 재고가 많은 관계로 시세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상품 시세는 1,600원대까지 놓았었고요. 평균적으로 900원에서 1,100원대로 저번 주 비해서 한 200-300원 정도, 20% 이상 떨어진 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가격이 떨어져서 사실 5월 말, 6월 초 대파 시세 아주 좋았었어요. 예, 좋았어요. 예, 뭐 4월 달에는 우리가 경락가 뭐 한 500-600원 정도 나왔었죠. 예, 그때는 너무나 산지 좀 진짜 애를 태우게 했던 게 대파인데 자, 뭐 6월 초에는 시세 아주 좋았단 말이죠. 근데 좀 소폭 지금 떨어진 모습입니다. 예. 6월 초 우리가 얼마까지 갔죠? 한 1,300원? 뭐 예. 평균적으로 뭐 1,300원, 1,600원대 형성됐었고 최상품은 하우스 대파가 2,000원대까지 형성됐었는데요. 이번 주 노지껏 이제 출하가 좀 시작되면서 반입량도 아무래도 늘고 장매기는 날 더워지면서 약하고 그래서 시세가 하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최고가는 한 어디까지 얼마까지 나왔어요? 1,600원 선이 최고 시세라고 보면은 저번 주에 한 400원 정도 최상품 기준에서 떨어진 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400원 정도 좀 떨어진 모습인데 변호사님 이렇게 좀 이 시세에 관련해서 지금 산지에서는 좀 뭐 어떤 반응들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현재 사실 대파가 뭐 거래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요. 산지에서는 그래도 1,000원 정도 이상은 시세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그게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켜주세요. 가격을 지켜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네, 아유 날도 더운데 사실 저희가 이제 어제 양파 소식 좀 전해드렸거든요. 아우 제가 진짜 이건 뭐 눈물이 나가지고 산지팩이 정말 작황이 너무나 좋아요. 지금 양파가 그 뭐 30년 동안 이렇게 잘 됐던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맞습니다. 근데 그 잘 키운 걸 산지팩이 하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근데 맞습니다. 대파도 뭐 얼마 전에 좀 그런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뭐 그 반지 폐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희망을 걸고 뭐 지나야 되는데 그다음에 여름 되면 또 그래도 기후에 따라 가지고 시세 등락폭이 상당히 심하게 형성되게 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이제 사실 이 달마다 좀 나오는 지역들이 이렇게 좀 교체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6월 달에 가장 좀 많이 나오는 지역, 뭐 주출하 지역 좀 짚어주세요. 네. 주라 지역은 지금 서산 충청북도 서산, 그다음에 전북 부안 쪽이고요. 그다음에 영광, 그다음에 경기도 일원의 파주 뭐 일원, 그다음에
일산, 그다음 고양시, 그다음에 예주 이런 데서 주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가장 가락동에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이제 경기도 지역인 거죠? 아무래도 경기도 지역이죠. 경기도하고 충청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부안, 영광 이쪽입니다. 네. 예. 지금 현재 그 작황 상태는 좀 어떤 편인가요? 작황은 썩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워낙 일교차가 심한 낮에는 늦고 밤에는 서늘한 기후가 되면서 일교차가 심하면서 생육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대파들의 작황은 썩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가격도 좀 안 좋은데 사실 이럴 때 좀 품질이 좀 받쳐줘야만이 예, 사실 또 좋은 시세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대파 같은 경우에는 경매사님 좀 산지에서 주로 좀 어떻게 거래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뭐 산지에서 아무래도 농가들이 직접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대파는 이게 뽑아가지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묶어서 단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상이 수급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밭으로 해가지고 포장 거래를 되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포장 거래로 포장 거래가 이제 쉽게 알아서 이제 밭대기 자체로 뭐 이제 쉽게 판매를 말하면 하는 밭대기고 예. 밭에서 평당 거래해가지고 한 평에 얼마씩 해가지고 농가에서 이런 인력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상인들한테 넘기는 경우가 많고 또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상인들한테 가는 경우가 거래의 주종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파 같은 경우에는 포장 거래가 좀 주를 이루는 상황인 거고요. 자, 변호사님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좀 먼저 작황이 좀 좋지 않다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좀 특징 좀 한번 좀 짚어주세요. 좋은 가격 받는. 오늘 좀 들고 오셨는데 예. 최고가 받은 뭐 그런 대파인가요? 저파 앞으로 좀, 예. 대파는 아니고요. 예, 예. 어제 1,200원 선 생산된 그래도 최상품가 시세에 받은 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좀 특징들을 보이고 있나요? 대파들이 특별하게 특징보다 좀 꼬부러지고 좀 전체적으로 살이 안 찌는 그런 대파들이 지금 많이 추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중도메인들이 선호하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뭐 중도메 자기 거래처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또 구매하는 대파들이 틀리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왕대 같은 굵은 대파들은 파절이나 육수용으로 국물용으로 쓰는 큰 왕대를 선호하는 중면도 있는 반면에 네네. 그다음에 슈퍼나 마트를 거래하는 중면들은 현재 보시는 이런 중파 정도 뭐 중파? 예, 가정에서 먹기 좋은 이런 파들 적당하게 굵기도 적당하고 그다음에 요리할 때 쓸 때 상당히 좋은 이런 중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파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안고 오신 요 정도 크기가 지금 네. 가정 소비부터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네, 예, 네. 그 정도 크기인 것 같고요. 자, 지금 말 그대로 좀 가격적인 부분들 말 그대로 좀 조금 떨어졌잖아요. 네, 지난주보단 떨어졌기 때문에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이 시기에 어떤 좀 출하 시에 주의할 점을 좀 같이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예. 작업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겠지만은 꼬부라지거나 안 그러면은 잔파들을 따로 작업하셔가지고 균일하게 작업해서 상당히 신뢰가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파를 작업해 주시면은 상당히 고단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좀 다음 주 경매 분위기 좀 바뀔까요?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글쎄 특별하게 뭐 낮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노지에서 작업하는 관계로 우천이나 기후에 따라 가지고 반입량이 등락폭이기 때문에 특히 때에 따라서는 조금 비싸겠지만 평균적으로 봐서는 올해 지금 현재 시세 정도 보합권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합권으로 좀 계속 유지를 한다. 하지만은 뭐 워낙 4월 달에도 너무나 안 좋았던 가격대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정도만 좀 유지를 해도 좀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현재 밭에서 그 노지 보증 거래가 뭐 10,000대 정도 형성된다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물량들은 시세에 따라 가지고 작업량이 등락폭이 심하면서 시세는 현재 시세에서 그 평균 시세가 900원에서 1,200원 선 정도 유지되면서 형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경매사님 이 정도 가격대는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좀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을 좀 살펴본 저는 팜캐스터 이경호였고요. 예. 서울중앙 건정익 부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대파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김창환 연구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뭐 오늘의 채소 뭐 집에 이거 없으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거의 모든 음식에 네. 많이 들어가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바로 대파죠. 근데 이 대파 아까 경매사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 시세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대파 연중 소비 흐름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대파는 이제 조미 채소라고 해서 이제 고추, 마늘, 양파 같이 이제 그 우리는 식탁에서 좀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별로 살펴봐도 거의 소비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구매 가구 비율을 보더라도 50%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매월 유지가 되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불을 쓰면 이제 덥다 보니까 그 대파의 소비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소비가 일시적으로 좀 줄어드는 이런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연중 꾸준히 구매를 하는 품목이긴 하지만 여름에는 좀 소비가 주춤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대파 생산 금액의 규모는 좀 어떤가요? 그 2017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113개의 품목에 대해서 생산액 기준을 이제 그 발표하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보면 이제 대파가 18입니다. 금액으로는 한 6,500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 채소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이 채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07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10년 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실 43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18위까지. 그래서 생산액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대파가 깐 대파도 있고요. 세척 대파, 뭐 절단 대파까지 다양한 형태의 대파가 판매되고 있는데 형태별로 소비 동향이 좀 다른가요? 네, 그 최근에 이제 간편 편의식이 증가하면서 네. 대파 같은 경우도 이제 세척 대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품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 자료를 보더라도 그냥 그 세척 대파보다는 이 뿌리가 달려 있는 그 일반 대파의 구매 비중이 95%입니다. 근데 정말요? 깐 대파나 세척 대파는 아직 한 4% 수준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한번 가공을 했을 때 생기는 가격적인 부담감하고 네. 그다음에 신선도를 좀 중요시하는 소비자의 그 욕구가 같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파가 요즘 좀 시세가 좋지 않아서 소비가 좀 활발해져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소비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대파를 좀 많이 구입하고 있나요? 예, 그 대파는 기본적으로 외식에서 소비가 아주 큰 품목입니다. 네. 식당에서 많이 소비가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외식 소비가 높게 나타나고요. 가게 소비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슈퍼마켓의 구매. 그래서 가구당 구입액이 한 7,000원 수준에서 이제 슈퍼마켓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2010년도만 해도 전통시장에서 구입액이 한 7,700원 됐었거든요. 그게 최근 이제 2018년도에 오면서 3,000원까지 좀 하락하는. 그래서 네. 최근에 소비자들이 구매 패턴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소비 패턴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8년 사이에 지금 소비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소비처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대파 주요 소비자한테도 좀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대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늘 먹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소득이라든지 가구 원수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품목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에서 좀 소비가 높게 나타나는 이런 형태를 보고 있는데 60대 이상 가구에서 가구당 평균 구입액이 16,000원인데 30대 이하 같은 경우는 6,500원이거든요. 거의 10,000원 차이가 날 정도 좀 네. 구입 금액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가구 안에 이제 고령층이 있을 경우에도 16,000원, 근데 없는 경우에는 12,000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높은 가구에서 구입을 좀 많이 하는 이런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비교해 주신 것처럼 60대 이상과 또 30대 이하 주부 구매 금액이 거의 2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그러게요. 수준이거든요. 젊은 층에서 소비가 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대파는요, 많은 농가에서 좀 생산하고 있는 품목인 만큼 농가 간에 좀 소득 격차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를 매년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시바르당 이제 상위 20% 같은 경우는 54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립니다. 네. 근데 하위 20% 같은 경우는 4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아마 많네요. 품목 중에는 차이가 가장 큰 품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250만 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대파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업농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높게 나타나지만 네. 사실 농가들이 이제 한 켠에 대파 농사 많이 짓거든요. 아. 그러다 아, 보니까 이제 좀 그렇군요. 작게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좀 적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업농가 아닌 농가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대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향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박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744.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672.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71톤, 72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수박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3,295원이었고요.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 11,0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14,000원대, 오늘 13,200원대로 떨어졌고요. 어제보다 787원 가격 하락했네요.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6월 11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16,500원까지 올랐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13,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시죠. 충북 음성군 11,117원에 거래됐고요. 전북 고창군은 9,930원이었습니다. 경북 안동시 9,650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8,000원이었고요. 함안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12,423원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참외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225.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18.9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소폭 증가했습니다. 6.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3,366원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2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32,000원대, 오늘은 33,000원대입니다. 어제보다 970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6월 10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38,849원이었고요. 이후에 소폭이지만 조금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33,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시죠. 경북 성주군이 25,989원이었고요. 대구 달성군 25,537원이었습니다. 경북 안동시는 23,325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주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67,000원, 평균가 25,989원이었습니다. 토마토 반입 물량 보시죠. 오늘 333.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73.9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 59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방울토마토 5kg 중품 기준 평균가 8,238원이었습니다. 최고가는 만원, 최저가 5,500원이었고요. 어제는 9,000원대, 오늘은 8,000원대로 낮아졌습니다. 어제보다 1,184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5,000원, 평균가 1,866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자두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15.09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8.688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6.3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자두 대석 품종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54,478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82,000원, 최저가 만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67,000원대,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54,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2,626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구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97,000원이었고요. 김천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5,407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복숭아도 보시죠. 오늘 52.4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47.87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4.6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복숭아 암킹 품종입니다. 5kg 특품 기준 평균가 2만 원입니다. 최고가, 최저가 모두 동일한 가격이고요. 자, 어제는 24,000원이었고 오늘 2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4,000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시 16,82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살구입니다. 살구 경락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구 반입 물량부터 먼저 보시죠. 자, 오늘 11.18톤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는 10.6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0.575톤 증가했습니다. 계량 살구입니다. 5kg 특품 기준 평균가 41,31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만 원, 최저가 3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44,000원대, 오늘 41,000원대까지 가격 내려갔습니다. 자, 어제보다 2,856원 가격 하락했네요.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자, 계속해서 좀 상승세였습니다. 6월 11일까지 상승세였는데요. 11일 가격 51,557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1일 기점으로 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41,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5월 28일부터 30일 정도까지는 비슷한 흐름이 지속되다가 30일부터 지난해 가격이 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월 7일 때에 그 간격이 더 벌어졌었는데요. 하지만 7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늘은 좀 가격이 바뀌었죠. 오늘 가격 41,315원으로 지난해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대구 동구 24,344원이고요. 경북 경산시는 21,88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대구 동구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55,000원, 평균가 24,344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창환 연구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저 시장 갔더니 살구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뭐 제철을 맞이한 살구인데 연중 소비 흐름은 어떤가요? 예, 그 살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과일이긴 한데 실제 소비가 그렇게 큰 과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살구 같은 경우가 시장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소비가 크진 않고 특징적인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7월 이 2개월 동안에 모든 소비가 거의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어떤 특정 시기에 이제 몰리는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소비자들이 1회 구입하는 구입액이 한 4,500원에서 5,000원 수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일에 비해 그렇게 큰 폭의 구입을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 자체가 적다 보니까 네. 구입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른 여름 과일들에 비해서 소비가 많은 과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살구도 핵과류로 분류되는 걸로 아는데 핵과류 가운데서도 구매 비중은 좀 어떻게 되나요? 그 핵과류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복숭아, 살구, 자두, 매실 요 정도를 이제 핵과류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핵과류 중에서도 구입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살구가 1% 미만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 건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구매했는지를 보는 걸로 보더라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68% 정도 되고 네. 자두가 한 25% 되는데 네. 살구는 한 2.2% 수준으로 여전히 그 살구는 아직 그 소비자들의 구입이 많이 일어나는 품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근데 적은 만큼 생산량도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생산 현황은 어떤가요? 그 살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소비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통계 자체가 사실은 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딱 얘기는 할 수 없고 네.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010년도에 이제 농업 총조사라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산지가 한 377헥타, 농가 수는 한 1,80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살구 농가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객관적인 수치가 없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를 좀 알기는 좀 어려운 이런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추정치이긴 하지만 국내 생산량은 한 1,000톤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량이 좀 적은 살구긴 하지만 청이나 매실처럼 이렇게 네. 연례 행사처럼 구입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소비자들은 살구를 좀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그 6, 7월에 아까 이제 집중돼서 구매한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살구가 아무래도 이제 기능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정 계층이라든지 충성 고객들이 이제 구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직접 산지와 직거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직거래를 했을 때는 회당 구입액이 한 11,000원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산지 직거래를 하고 전체적인 이제 구매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서의 구입액이 높게 나타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좀 소비량을 늘릴 필요가 있잖아요. 이러려면 소비자들의 입맛을 좀 사로잡을 만한 품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신품종이 있을까요? 네, 그 플럼 코트라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네. 자두의 플럼과 살구의 애프리코트 해갖고 플럼 코트라는 이제 새로운 품종들이 이제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두와 살구를 50대 50으로 교잡한 이제 새로운 품종입니다. 그래서 살구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도 갖고 있고 또 이제 자두가 갖고 있는 달콤함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자두 같은 경우에 품질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장점들을 서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맛에 있어서 살구의 달콤함, 뭐 자두의 향기로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가 돼서 네. 시장에서 최근에 좀 반응이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보통 연화라고 해서 이제 과육이 물러지거나 아니면 네. 열과라고 해서 이제 그 과피가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들 이런 부분이 이제 핵과류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해서 농가 입장에서도 이제 이거를 상품화하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두와 살구의 이제 장점만을 결합한 그러게요. 신품종이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이 플럼 코트를 집중적으로 지금 재배하고 있는 영농조합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콤달콤 영농법인 대표 김덕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스튜디오에서 플럼코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떤 과일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플럼코트라는 것은 자두와 살구를 교배해서 만들어진 신품종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자두의 영문인 플럼과 살구의 영문인 애프리코트가 합쳐져서 플럼코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플럼코트는 자두와 살구의 모든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비타민 A와 C가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놀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같은 황산화 물질들의 다른 과일에 비해 월등히 많아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이 플럼코트가 언제부터 좀 재배되기 시작했는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어떤 지역에서 좀 주로 재배를 하고 있나요? 예, 플럼코트는 지능청에서 연구 개발한 순수 우리나라 과일로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생산량은 나주 지역이 가장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후 재배 면적은 순천, 곡성, 보성, 또 전라북도에는 부창과 안주 등 또 경상북도 지역 일부까지 재배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플럼코트 재배를 희망하고 있어서 재배 면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플럼코트도 여러 품종이 있다면서요? 예. 플럼코트는 홍천간, 샤이니, 하모니, 그리고 티파니, 심포니 총 5종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배되기 시작한 품종은 홍천간이라는 품종이고 특징이 가장 뚜렷한 것은 티파니입니다. 과피색이나 속피 색상이 자색 내지 피색으로 다른 품종들과 가장 크게 대별되고 맛 또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플럼코트 기능도 말씀드리겠습니다요. 티파니 품종은 플라보노이드가 살구보다 1.6배, 자두보다는 3.8배가 많은 특징도 가지고도 있습니다. 네, 자, 이 플럼코트 안에서도 좀 다양한 품종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전국 플럼코트 생산자 연합회에서 전국 주산지 공동 생산 그리고 공동 출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나주를 시작해서 나주, 순천, 곡성, 완주 4개 지역이 연합해 공동으로 생산하고 또 공동 출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농산물의 소득은 농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하지만 공동 생산 및 공동 출하를 하게 되면 플럼코트 농가가 플럼코트 농가만이라도 생산자와 중간 상인 그리고 소비자 이들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 또 안정화되는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기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플럼코트를 재배하실 때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생각하시기에 재배 농가가 앞으로 좀 이뤄야 할 과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품종을 상품화한다는 것은 참 실험이고 모험입니다. 네. 그늘에 숨겨진 단점들을 하나씩 극복하는 게 저희가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요. 특히 과일의 질을 높이거나 유통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가 중심되어 소비자가 만족하는
플룸코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새콤달콤 영농부사법인은 이 모든 걸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플럼코트 맛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네. 농촌진흥청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 68%가 플럼코트에서 자두와 살구의 맛이 모두 느껴진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네. 듣고 나니까 저도 꼭 한번 맛보고 싶은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자, 앞으로 플럼코트 소식 좀 자주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과일 살구 마지막으로 생산이나 마케팅 관련 우수 사례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살구는 기본적으로 6, 7월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공선에서 얼마나 홍수 출하를 잘 막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경북 영천의 이제 그 공선회에서는 이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시장 정보를 잘 모아서 산지 대응, 그 시장 대응을 잘하고 있는 이런 산지들도 있다는 것을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수한 품질, 일정한 출하량 조절, 그리고 자체 브랜드 마케팅까지 정말 모범답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살구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풋고추입니다. 풋고추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고추 반입 물량부터 보시겠습니다. 160.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63.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3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풋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5,09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3,000원, 최저가 3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31,000원대, 오늘 35,000원대에 거래가 됐네요. 어제보다 3,359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보시죠. 6월 8일이 가장 높았네요. 65,000원이었는데요. 이후에 좀 하락하면서 6월 11일 43,0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하면서 43,000원의 최고가로 돌아왔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52,000원, 평균가 43,527원이었네요. 자, 이어서 오이맛 고추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49,999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44,000원, 최저가 3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38,000원대, 오늘은 4만 원대에 거래가 됐죠. 어제보다 2,898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6월 10일 최고가가 가장 낮았는데요. 29,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어제 형성된 가격 44,000원의 최고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4,500원이었고요. 공주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34,70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청양고추도 보시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37,40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42,000원, 최저가 3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35,000원대, 오늘은 37,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어제보다 2,153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6월 8일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42,000원의 최고가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5만 원에 거래됐고요. 광주 남구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3,44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말을 앞둔 전통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시장에 나가 있는 조혜담 리포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담 리포터.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발빠르게 나와 있는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지금 제 뒤로 이 풍경들이 보이시나요? 네,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또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마포구를 대표하는 시장이면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은 바로 그곳입니다. 네, 망원시장인데요.
제가 이곳을 싹 둘러보고 나오니까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세대 불문 많은 분들이 찾으실 수밖에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할 뿐만이 아니라 또 뭐 한가공원도 있고 개성 있는 상점들과 맛있는 음식들이 또 구비가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가 즐겨 찾는 망원시장에 대해서 상인 회장님 모시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시장에서 20년째 두부 장사를 하고 있는 망원시장 상인회장 김진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0년이요. 그럼 또 회장님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회장한 지는 지금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3개월이요? 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래서 내가 상인회장을 하는 거지 이렇게 좀 뿌듯했던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전대 회장님들이 우리 망원시장을 많이 활성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미흡하지만 우리 전 회장님들이 이뤄놓은 이런 망원시장을 잘 이끌어가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또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시장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또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망원시장은 87개 점포로 이루어진 시장이고요. 맛있는 먹거리와 그다음에 젊은 청년 상인들이 많이 있고 기존 상인들과 잘 어우러진 아주 조그만 골목형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또 회장님의 또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또 열기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렇게 또 계절이 바뀌다 보면 이렇게 새롭게 또 들어오는 반입되는 품목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품목들이 많이 반입이 되고 있나요? 요즘에는 6월 달이기 때문에 날씨가 덥고 해서 요즘에 많이 나는 과일로는 수박이나 참외, 그다음에 토마토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야채로는 얼갈이나 알타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또 제철이다 보면 소비자분들의 사랑도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세도 갈릴 수밖에 없겠죠. 네, 이번 주 시세 또 소비자분들께 딱 전해드렸을 때 주로 어떤 말씀들을 많이들 해주시던가요? 이번 주에 그 시세는 약간 오른 게 대파가 약간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뭐 최고 대파는 날이 좋아서 생산은 많이 됐고요. 요즘 고객들이 주로 찾는 거는 수박들을 많이 찾고 그래서 뭐 우리 망원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시세가 높았던 품목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죠? 이번 주에 가장 높았던 품목은 과일로는 복숭아가 좀 높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채로는 쪽파가 좀 높았습니다. 쪽파는 지금 많이 생산되는 계절이 아니어서 보관돼 있던 물건들이 판매되고 조금 남아 있는 상태라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가락동 365에서 만나볼 과일이거든요. 네, 지금 제 옷을 보고 어떤 과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렌지색을 입으셨는데 땡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좀 새콤달콤한 맛도 나고요. 또 지금 이맘때가 딱 제철입니다. 옷 색깔과 비슷하다면 혹시 살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쉽게 맞춰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또 살구 판매량은 어땠고 또 시세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살구가 중점적으로 나오는 시기는 아닙니다. 6월 말쯤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것 같고 지금은 좀 일찍이다 보니까 판매량이 많은 건 아닌데요. 특히나 살구는 건강에 좋기 때문에 앞으로 6월 말쯤 되면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나가시고요.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의 채소 만나볼 작물은 대파와 풋고추입니다. 예. 네, 지금 이번 주 대파와 풋고추 판매량은 좀 어땠나요? 대파와 풋고추는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철입니다. 네. 그리고 항상 대파와 풋고추는 지금 그 모든 식재료에 들어가는 재료라서 네.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세는 좀 어때요? 시세는 대파가 조금 올랐고요. 네. 그 풋고추는 평년보다는 한 3분의 2 가량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풋고추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이맛고추도 있고 공고추도 있고 청양고추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이 있죠. 네, 주로 어떤 고추가 가장 인기가 많나요? 그건 당연 청양고추가 제일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매콤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청양이 아마 단연 1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청양고추 듬뿍 넣어서 얼큰한 국물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또 소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망원시장은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정육 같은 그런 제품들이 아주 신선하고 저렴합니다. 우리 고객분들이 이런 망원시장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도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렴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산지에서 막 올라온 것만 같은 그런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보고 나니까 왜 망원시장은 망원시장 하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통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죠. 상인분들의 또 뜻깊은 정까지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망원시장에서 리포터 조유담이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전통시장의 활기가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종종 가는데 망원시장 참 좋습니다. 많이들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번 주말에는 좀 제철 농산물들을 많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김창원 연구사와 함께 풋고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반입량 흐름이 어떤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 고추의 도매시장 기준 반입량은 2011년도에 한 4만 5천 톤 됐던 게 2017년에 한 5만 톤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는 이제 작황에 따라서 반입량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고요. 네. 월별로 좀 살펴보면 이제 홍천이나 이런 지역부터 이제 고추가 나오기 시작한 7월부터 반입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연중 가장 많은 반입량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겨울철에는 이제 반입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른 계절에 비해 한 2천 톤 가량 월 기준으로 2천 톤 가량 적게 나타나는 그래서 여름철엔 많고 겨울철엔 적은 이런 패턴들을 매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반입량이 좀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반입량에 따라 가격도 변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반입량, 그러니까 물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고 물량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풋고추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최근 10년간 거래 가격을 살펴보면 10kg 기준 상품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겨울철 가격, 그러니까 2월 가격은 한 79,000원, 3월 가격은 71,000원까지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여름철 되면 이제 4만 원대로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여름철 이후에 다시 겨울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 이런 패턴들이 이제 풋고추 거래에서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6월 한 달간 고추류 시세 그리고 생산량 전망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일과채 관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성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청량의 풋고추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청량의 풋고추 6월 출하량 전망과 정식 희망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출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양계 풋고추 6월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출하 면적이 전년보다 1% 감소하였고 광주 전남 지역의 작황이 좋지 않은 편이긴 하나 그 경남 지역에서 다수화 품종 재배가 늘어 단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정식 의향 면적입니다. 청양계 풋고추는 6월보다 7월이 주 정식 시기인데요. 7월 정식 의향 면적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엽채류, 일반 풋고추 등에서 품목 및 품종 전환하려는 농가가 들어 전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6월 가격 전망도 좀 짚어주시죠. 6월 현재까지 청양계 풋고추 평균 가격은 가락시장 상품 기준으로 전년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
경남 지역에서 출하가 점차 종료되면서 가격은 전년 대비 납부합세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농가가 노력한 만큼 제값을 받아야 할 텐데요. 지금 청양계 풋고추도 수급 조절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6월 가격 경보 단계 전망이 어떨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6월 가격은 그 수급 조절 매뉴얼상 그 안정 단계로 전망됩니다. 네. 다만 그 가격 전망 당시에는 호남 지역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 경보 단계는 안정 단계이긴 하나 상승주의 경계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었는데 현재까지 출하 동향을 살펴보면 물량 공백 없이 꾸준히 출하가 진행되고 있어 6월 가격은 안정 단계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 단계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좀 다행이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일반 풋고추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풋고추 6월 출하량 전망 그리고 정식 면적 전망도 좀 짚어주시죠. 네, 6월 일반 풋고추 출하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하 면적은 경북과 강원에서 정식 면적이 늘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작황이 전년보다 좋지 않아 출하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정식 면적입니다. 일반 풋고추도 청양계 풋고추와 마찬가지로 6월보다 7월이 주 정식 시기인데 7월 정식 의향 면적은 전년보다 1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정식지인 호남 지역에서 최근 가격 약세로 재배 규모를 축소하거나 상대적으로 작업량이 적은 청양계 풋고추, 오이막고추 등으로 품종 전환하려는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뭐 가격 약세로 다른 품종의 고추로 품종을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하량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6월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반 풋고추 6월 출하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만 그 일반 풋고추와 소비 대체 품목인 오이막고추의 가격 약세가 예상되어서 일반 풋고추 가격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뭐 다른 품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늘 말씀드리듯이 고추도 가격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저희가 네. 계속해서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좋은 결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품종별로 뭐 소비자의 선호도가 어떤지 이 부분을 좀 알아볼까요? 네, 그 고추는 기본적으로 녹광계와 이제 청양, 그다음 꽈리고추, 피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네. 녹광 같은 경우는 이제 생식이나 전을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명절에 수요가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요.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얼큰한 국물을 내는 용도로 사실 많이 사용을 네. 하기 때문에 이런 찌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먹는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피망과 꽈리 같은 경우는 외식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이제 수요가 변화가 없는 이런 품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추하면 저희가 매운맛이 생각나는데 네. 매운맛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은 청양고추만 고집하시고 네. 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은 아사기 고추만 요즘 좀 많이 소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좀 같은 풋고추라도요. 좀 전혀 다른 매력이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또 음식에 따라 들어가는 식재료도 다르게 사용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풋고추 생산 우수 농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농가에서도 좀 많이 참고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가 항상 조직화 얘기 여기서 많이 네. 하는데 이제 많이 모여서 같이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그 밀양은 우리나라 고추의 되게 중요한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밀양에서 시장으로 출하되는 상품이나 물량도 상당한데요. 이 밀양에 14개 장목반을 하나로 묶은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도 꽤 크고 그다음에 그 모임을 시작한 지 모집을 한 지도 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생산 시설이나 유통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고요. 또 네. 특히나 여기서는 이제 생산 단계에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선별 단계에서도 어떻게 선별하는지 그 농가 단위로 교육을 해서 균일한 품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속해서 시장 정보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정보가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이 받아들이면 네. 그걸 또 생산이나 유통에 바로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중 그 적당한 물량들을 좋은 품질을 계속해서 시장에 출하하는 이런 우수한 산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농업
농업도요, 뭉치면 산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밀양 사례처럼 연합회를 좀 잘 운영하는 것도 판매 전략 세우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집중 분석으로 어쨌든 풋고추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봄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2,651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80원 오른 가격이고요. 네,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896원이었네요. 평균가 어제보다 148원 더 올랐습니다. 네, 쌀 20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52,619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이고요. 네, 생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8,924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074원 더 오른 가격이네요.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8,222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은 100g 기준 1,953원이었고요. 돼지 목살 1,903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이어서 닭고기는 100g 기준 5,163원에 판매됐네요.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말에요. 강원 영서, 충청북도 북부 등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고요. 천둥과 번개도 동반된다고 하니까 주말 나들 계획 세우실 때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소나기는 일요일 오전에는 좀 그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소나기 오고 나서의 날씨가 좀 좋잖아요. 그래서 여름 축제 시작된 곳도 많으니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사님도 시원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표고버섯과 감자 그리고 생간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생방송 가랑뚝 365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